네, 특별대담입니다. 함성희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 우리가 지금 단일화라는 이제 그 대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DJP 단일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이런 그 단일화 성공 사례들에 대한 그 논의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2002년에 있었던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지금의 상황과 좀 유사해서 그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 저 함성희 변호사님 그 시절 2002년 그때는 그 노무현이 있던 당 새천년 민주당인가? 그러니까 노무현이 있던 당이 아니고 김대중이가 있던 당. 김대중이 있던 당. 그 당의 국회의원이셨죠. 예. 그러니까 그때 현역 의원으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과정을 아주 가까이서 잘 저기 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그렇죠. 저희가 그때 경험 속에서 지금 단일화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없을까 싶어서 이제 모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요. 당 활동도 오래 하셨고 또 우리 지금 자유파의 아주 그 원로로서 이제 중요할 때마다 발언을 해 주시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을 보시면 어떠세요? 뭐 저는 정치 평론가도 아니고 정치 전문가도 아니지만 소위 그 자유우파라는 저는 뭐 자유우파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 국가 정체성 내지 헌법 이념에 대한 신념자로서 그 지금 돌아가는 꼴이 이게 참 심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그 지금 그 국민의힘 당이 소위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보수당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진작부터 그런 생각이 그게 맞나? 저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이 맞나? 보수당이라고 하려면 보수의 가치, 소위 자유를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보수의 가치를 신념으로 삼는 사람들의 집합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당이 아닙니까? 근데 그 국민의힘 당의 그 당헌을 보면 말이죠. 정말 좀 한심한 게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끄트머리에는 4.19, 5.18 등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 그 앞에 하고 뒤를 합하면 함께가 더불어 아닙니까? 딱 더불어민주당이잖아. 이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경제 질서에 관한 이 당헌을 보면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고.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정체성 내지 보수당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또는 시장 경제 질서에 대한 신념 이게 없단 말이죠. 거꾸로 경제 민주화. 그게 저 김종인이가 비대위원장 할 때 당헌 당규를 다 고쳐놨어요. 그렇죠. 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 지우려고 그러고. 이거 물론 우리가 헌법이 있어도 지금 헌법을 지키는 사람 정치인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당헌조차도 이러니. 그러니까 이 당은 제가 이렇게 보면 규범적으로도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간들의 집합체가 아니고 또 현실 정치에서도 보면 그냥 민주당 간판으로는 국회의원 되기 어려운 놈들이 모인 집합체다 라고 밖에 안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반국가 세력 대 소위 대한민국을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하는 세력 간의 전쟁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두 당 간의 싸움이 아니고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이 당에다 맡겨서는 안 돼요. 이 당은 그런 가치와 신념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집합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우파, 저 같은 자유우파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직접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서서 치러야 될 선거다. 참 그러네요.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것들이 무슨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이념과 신념으로 조직되어 있는 정당도 아니다. 그냥 민주당 못 가서
국회의원은 되고 싶고. 그렇죠. 민주당 간판 가지고는 안 되는 지역. 그래서 지금 모여 있는 것들이다. 예. 딱 하는 짓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이 양아치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거의 그 수준이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말이죠. 이 국민의힘이 양아치만도 못하다고 봐요. 양아치도 지그들끼리는 의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 보세요.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 죽여, 윤석열 대통령 죽여, 지금 김문수 죽이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현상들이 신념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이해관계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아치 하는데 조폭은 나름대로 의리가 있어요. 배신하면 죽습니다. 근데 그 양아치는 의리라는 게 없거든. 그냥 그 A라는 업소에서 기도 보다가 그 무슨 영업부장 보다가 옆집에서 10만 원만 더 주면 그 집으로 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양아치거든. 그게 양아치들이구나. 딱 지금 얘들이 하는 짓 보면 딱 양아치단 말이에요. 변호사님 그 검사 시절에 주로 조폭 양아치들 때려잡으시더니 아니 그 생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생리가. 근데 양아치든 정치인이든 사람의 생리는 똑같잖아요. 뭐 사람이 종자가 다른 게 아니잖아. 사는 모습이지.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이번 체제 전쟁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어느 당이 이겨야 된다. 저는 사실 저도 뭐 당원도 아니고 관심도 별로 없는데 이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좀 급하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런 이유인데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하는 짓을 보면 그만 선거할 마음도 없고 누구를 지지할 마음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많은 소위 자유우파 국민들께서는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체제 전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각자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선거에 임해야지 그 당이 하는 데 따라서 움직이다가는 매김받고 그만 주저앉고 싶죠. 알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뭐 국민의힘 보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특히 뭐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이 쌍권을 보고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니까 체제 전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국민의힘이 어떻든 쌍권이 어쨌든 투표 가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가 지금 어떤 형태로든 지금 우리가 넘어야 될 그 관문처럼 돼 있는데요. 우선 저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그냥 단문으로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단일화라는 걸 대전제로 해서 이번 경선에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하여간 마음속에 접어두고 무조건 한덕수 만나라. 한덕수 만나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단일화 협상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한덕수는 뭐 그런 본인이 뭐 그 단일화 하려고 나온 사람이니까 그 뭐 불응할 리는 없고 그 양반은 제가 이래 보고 그 이력을 보니까 노무현 때도 무슨 총리인가를 했더라고요. 그럼 노무현 때 총리했다면 이 사람의 사상 이념이 그냥 무슨 거국내각 관점에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진짜 노무현이와 같은 사상 체계를 갖기 때문에 들어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 사상 체계가 어떤 건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좋은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그거를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거 없고 본인이 지금 내세운 헌법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 개정의 골자 방향을 제시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람의 사상 체계가 나오죠. 그래서 본인은 그거를 밝혀라. 그게 출마 선언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지 1번 아닙니까? 근데 내용이 없어. 그냥 헌법 개정을 하겠다. 개정된 데 3년 내로 그만두겠다. 그거지. 제일 중요한 건 현재 87헌법이 그나마도 민주화 세력들이 늘 얘기하는 민주화의 소위 6월 항쟁의 소위 지그들의 지금 성과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잘못됐게 그걸 개정하려고 하느냐.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잘못됐으니까 고치자는 거니까. 그 잘못이 뭔지를 지적하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오늘 이 순간 그 권영세 무슨 권성노이 뭐 그 직함 뭐 그거는 지금 내부의 문제니까 내가 모르겠고 하여간 TV에서 좀 없어져라. TV에서 없어져라.
적어도 단일화 과정에서 말이죠. 네. 선거 과정에서는 이 사람들도 각자의 직함에 따른 역할이 있으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단일화는 후보 대 후보가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지가 왜 나서노?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정치인이면 어쨌든 얼쩡거려도 보탬이 되지만 지금 이 사람 보고 자유우파 중에 이 사람들 보고 아 저분 텔레비에 나오셨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저희들은 왜 나오냐? 예. 그리고 단일화 협상에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말이야. 예. 그뿐만 아니라 예.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 김문수 이 양반 그 캠프에서도 활동하는 그 유사한 인간들이 꽤 있어요. 예. 꽤 있어요. 예. 예. 뭐 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네. 왜 이 사람들 보고 단일화 과정에서 빠지라고 그러냐 하면 예.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안 됐을 경우에 그 후에 당내 입지 예, 당권. 이것만 생각하는 놈들이거든. 아,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단일화 감동을 주는 단일화에 도움이 될 수가 없는 인간들이란 말이지. 아하, 예. 이거 빠져라 이 말이야. 그리고 안 빠지면 두 당사자가 예? 그 김문수, 한덕수 두 당사자가 네. 그 사람들을 멀리 해야 돼. 옆에 못 앉게 하고 전화도 하지 말아야 돼. 네. 그죠? 어떻게 하면 단일화가 되는지 정도의 정치 역량은 둘 다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굳이 예.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게 그 노무현 그 정몽준 단일화의 극적인 효과에서 나타난 이유가 네. 그때 단일화를 전격적으로 합의한 건 두 사람이거든. 그렇습니다. 특히 노무현은 당에서 결정된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지 마음대로 했다고. 지 마음대로.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말하자면 이게 정몽준 쪽으로 단일화가 되면 그 당의 존립이 문제되잖아, 그 당시에. 네. 그잖아요. 네. 정몽준 지금 두 사람은 그래도 비슷한 성격이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몽준이로 단일해 버리면 그 당시에 새천년민주당은 그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후보를 못 후보가 내는 없는 당 정당이 그럼요. 그 당시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여파들 특히 이해찬이나 이런 그 정치 구단들이 네. 얼마나 그때 당황해서 화를 했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때 선대위가 한 20명쯤 되는데 위원장, 본부장급 예. 이게 이제 단일화의 최종 회의를 할 때 이제 노무현은 단일화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바로 그 하는 심정으로 단일화 결심을 하고 회의에 나갔는데 회의를 막상 열어보니까 그 당시 전략 책임자 이해찬, 홍보 책임자 김한길 이것들이 전부 막 결사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결사 반대를 했대요. 했죠. 유일하게 천정배가 계산을 쫙 해보더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반대하는 거야. 다 반대. 하여간 이게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감동을 주질 못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노무현이가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단일화에 떨어지나 본선에가 떨어지나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정치적 결단은 역시 정치인이야. 적어도 김문수 씨가 뭐 꽃꽃문수 뭐 어쩌고 하는데 본인 지금 이 돌아가는 꼴이 민주정당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태가 맞죠. 그 결선을 경선 과정을 거쳐서 된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날부터 단일화로 몰아 들어가는 거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업자득이거든요.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자기가 무조건 한덕수하고 단일화하지 않으면 체급을 키울 수 없다는 걸 알고 단일화하겠다 했잖아요. 그랬죠. 그때 홍준표 후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그 당권을 가지고 있는 몇 놈들의 조작이다. 호잡질이다. 라고 해서 자기가 응하지 않고 그렇게 어떤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물으면 화를 벌컥 냈어요. 지금 저 당내 경선에 지금 무슨 끼얹는 소금 뿌리냐. 왜 아직 당내 경선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얘기하느냐. 단일화 얘기를 꺼내냐라고 화를 내다가 워낙 김문수 후보가 그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많은 당원들이 그쪽으로 지지의 움직임이 보이니까 본인도 헐 수 없이 마지막에는 나도 하겠다 했지만 이미 그 진정성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는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했거든. 예상을 한 거란 말이죠.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결국은 그 한심한 그 배신자라고 된 한동훈이한테도 떨어지고 나니까
그 떨어진 거에 대한 저 분함보다도 또 그 당권자들의 호잡질 그거에 너무 화가 나서 사실 뭐 신문 보니까 몰래 했다면서요. 저 탈당계인가 몰래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에 대한 환멸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그 반대로 우리 김문수 씨는 이거를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이 해야 되는데 단 그 권성동, 권영세 이런 사람들이 나서지 못하게 단일화는 후보 대 후보가 하는 거야. 예. 너희들이 왜 나서노? 예. 그게 무슨 저 당무 선권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그걸 해야 그리고 극적인 타협을 해야 그 정몽준 그 노무현 단일화의 극적 효과가 나오는 거지. 네. 그렇지 않고 떠밀려서 하게 되면 아무 감동도 없어요. 예. 예. 1+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도로 1이 되거나 도로 1.5. 예, 1.5.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정몽준 때도 보면 여론조사가 발표가 계속 됐잖아요. 예. 그때 정몽준이가 한 10% 뭐 7, 8% 계속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해창 대세로는 워낙 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창이 한 45 나오면은 정몽준이 한 28 나오고 노무현은 20이 나오고 네. 이런 식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단일화 하면은 정몽준이 먹게 돼 있어. 그리고 당시에 당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당권파 DJ 세력은 네. 아예 후보 교체하겠다고 나섰어요. 그게 후단협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후보 교체하겠다고 그랬어요. 노무현이 끌어내리고 그냥 정몽준이 영입하자. 예. 심지어 이런 주장이 막 공공연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이 진짜 한식해주거나 청명해주거나 하면서 진짜 마지막 그 자기 몸을 던져서 승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맞아요. 이해창 대세론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그거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그 건데. 얘기입니다. 아니 왜 별것도 아닌 것들이 자격도 없는 것들이 자꾸 두 끼어들어서. 후보들이 말이죠. 예. 항상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얘기하는 게 이재명이 반 이재명 전선을 형성해서 네. 이재명이를 잡는 건 나다라고 네. 하면서 예. 그거의 한 방법론 아닙니까 이 단일화가. 네. 근데 거기에 주저할 일이 뭐가 있냐고. 왜 주저하냐고요. 예. 옆에 사람들이 이상한 논리를 내가지고 무슨 이준석의 단일화까지 끌어들이고 이건 농간이거든. 이건 차원이 다른 농간 아닙니까? 한덕수하고의 단일화하고 예. 이준석이 하고 단일화 그게 같은 겁니까? 예. 그건 농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농간에 놀아나지 말고 그냥 한덕수하고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는 실무자들에도 맨키면 하루 일내로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록하기 11일인가 뭐 전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면 그 2, 3일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은 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들 너무 시간이 없다고 막 급하게 서두르시는데 그럴 예. 일이 아니고 예. 오늘 6시에 두 사람이 만나잖아요. 이거 천만다행이죠. 김문수, 한덕수, 예. 한덕수, 김문수가 만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쌍권 너네는 그냥 좀 비켜 있어. 예. 후보가 할 예. 거야. 이렇게 예. 된 거고 오늘 두 사람이 뭐 합의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요. 두 사람 다 필요하니까. 원론적으로만 합의하면 돼요. 예. 그러면 저는 말이죠. 예. 오늘 7일이잖아요. 예. 오늘 두 사람이 단일화 하겠다고 합의하고 예. 내일 TV 토론을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어떤 사람인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인 이념 체계가 뭔지는 봐야죠. 그렇지. 예. 내일 TV 토론 한 번 하고 예. 그리고 나서 내일 저녁부터 TV 토론 끝난 다음에 낮에 바로. TV 토론하고 저녁부터 여론조사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모레 9일 날 예. 저녁까지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 후보 결정하면 돼요. 그럼 예. 10날 발표해갖고서 등록하면 되잖아. 예. 그러면서 곧바로 이긴 사람이 선대위 본부를 꾸릴 때 선대위원장을 진 사람을 앉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 그리고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네. 이 소위 말하는 이 보수당의 후보가 될 만큼 하는 그런 이념 체계가 없다고. 예. 저 사람이 가만 보니까 보수가 아닌 것 같은데 어. 라는 게 드러나면 네. 그러면 그 사람을 여기다 갖다 당대표로 앉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DJP 연합이라도 또 있잖아. 그렇죠. 그때는 단일화가 아닌 정치 연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야 두 사람의 효과가 나는 거죠. 예. 이념 체계가 다를 때는 단일화가 아니라 정치 연합을 하면 되죠. 연합한다. 예. 예. 콜리션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거기서 제가 그
이 권성동 권영세 좀 제발 TV에 나오지 말라 한 게 네. 그날 결정이 나고 그 다음 날 아침인가 무슨 회의를 하더라고요. 네. 뭐 무슨 당내 회의를 하는데 네. 권성동이가 가운데 좌정을 하고 앉아서 후보가 왔어요. 어제 당선된 후보 네. 김문수 씨가 들어오니까 일어나지도 않고 저기 앉으라고. 옆에 나경원 그 의원하고 둘이 뭐라고 얘기하다가 오니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절로 앉으라고. 글쎄. 제가 그 장면을 딱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제 옛날에 뭡니까 박근혜 네. 씨하고 이제 이명박 씨하고 둘이 2007년 경선 때 예. 그때 저는 사실 저 당에 당적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하도 주위에서 좀 도와주라. 특히 네. 하도 네거티브가 그때 극성을 부릴 때니까. 박근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그래서 박근혜 후보 뭐 클린 선거 대책위원장을 좀 해달라. 네. 김기춘 씨가 하도 그걸 졸라서 제가 그걸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날 그 회의에 이제 처음 그때 이제 위원장급 선거대책본부장급들 앉는 회의를 하는데 네. 이 김무성이라는 자가 딱 이렇게 가운데 앉아서 네. 엊그제 권성동이가 하던 행동 그대로 예. 손가락으로 뭐 절로 앉아라 일로 앉아라 이러고 박근혜 대표가 들어왔는데도 지 옆에다 앉혀놓고 또 홍사덕 씨 들어오고 또 저로 앉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는 그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인간인데 또 나보고 절로 앉으라고 하고 그래서 나는 딱 그 순간에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회의에 절대 안 나갔죠. 안 나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네거티브에 사실은 네거티브로 따지면 이명박이가 훨씬 BBK를 비롯해서 훨씬 흠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박근혜 씨를 이걸 방어해야 될 사람이 그때 누구였냐. 네. 그 악명 높은 유영하, 김재원. 이 두 인간들이 중심이 돼서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판이 깨졌죠. 아하. 그러니까 졌어 그때. 그때 졌어요. 졌어. 아름다운 승복으로 마무리는 잘 그래서 됐지만. 본인은 승복이지만 그게 질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후보 저 사람 도둑질 당했어요. 그지 이명박은 날라온 사람이고 여기는 골수 보수당 아닌 골수의 인물인데도 졌단 말이죠. 네거티브에 걸려서. 그때 그 당의 분위기가 그 김무성이가 하던 그 행동 내가 그걸 그때 보면서 그 다음부터 내 절대 거기 간 적이 없어요. 그냥 박근혜 후보하고 개인적으로만 몇 번 만났지. 그러니까 권성동이 이런 인간들도 그게 이제 몸에 뱄나 봐. 지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불쾌하게 또 한심하게 보이는지를 이놈들은 못 느껴요. 그게 그냥 버릇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한 20년 해먹은 놈들 아닙니까? 20년 더 해먹었어요. 내일 그만둔들 무슨 한이 있어? 그 능력에 그 주제에. 그놈들이 무슨 검사로서 남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적이 있어. 정치인으로서 20년 동안 그놈들이 한 게 뭐 있나 말이야. 대통령 두 번 탄핵 당하게 한 놈이고 어떤 놈은 앞장선 놈이고 어떤 놈은 친중 프레임에 걸린 놈이고 좀 그런 놈들 아닙니까? 내일 그만둔 그러고 보니까 변호사님 다 검사 후배들이네.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도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그건데 그 하는 짓이 도무지 정이 안 가는 수준이 아니라 한심하게 느껴져서. 알겠습니다. 제발 좀 TV에 나오지 마라. 제발 나오지 마라. 이것들 정계 은퇴까지는 내가 강요 안 하겠다. 하여튼 꼴 보기 싫다. 그거는 뭐 정계 은퇴 그런 거는 뭐 그 당에서 할 일이고 지가 할 일이지만 이 유권자 입장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꼴 보기 싫다. 후보한테 맡겨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리면 그러시죠.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반국가 세력도 아예 이재명 물론 전면에 이재명 나와 있지만 이재명이 배후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우리가 말하는 종중 친북 그 밖에도 많은 이제 반국가 세력들이 있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을 지켜내려고 하는 세력 간의 싸움인데 반국가 세력에 저는 지금까지 공안 검사를 오랫동안 하고 했지만 반국가 세력의 핵심은 종북 세력이다. 소위 종북. NL 세력 내지는 뭐 하여간 종북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 제가 그 대통령 저거를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대국민 담화하고 대국민 담화 속에서 이제 무슨 하이브리드 전쟁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제가 그 중국이 과연 진짜 대한민국 정치에 그렇게까지 깊이
관여돼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좀 해봤어요. 했더니 고든창 얘기뿐만 그 사람 얘기만이 한 게 아니고 정말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반국가 세력 뒤에는 거대한 중국 공산당이 있다. 그 틀림없습니다. 언제 시간 주시면 제가 뭐 1시간이고 그의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제 말이 맞나?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이게 이지용 교수라고 저희들이 한번 모셨던 그렇습니까? 그럼 이미 했군요. 이 초안전이란 책. 이거를 꼭 좀 한번 저 주십시오. 예, 사람들이 좀 광고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이분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이분 뭐 광고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분이 제가 하는 조그만 독서 클럽 있지 않습니까? 책 속의 행복이라는 독서 클럽. 그 독서 클럽에 나와서 저 양반이 3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저 책을 그대로. 그러니까 저 책을 눈으로 보기 싫은 사람은 그 강의를 들어도 됩니다. 저기 책 속의 행복. 여기 사이트 좀 올려주세요. 그게 유튜브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독서 클럽. 독서 클럽 유튜브 책 속의 행복에 들어가서 이지용 교수의 초한전 강의 이렇게 치시면 책 읽지 않고도 3시간 동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재봉 교수인가 하는 울산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 양반도 그 중국의 중국 공산당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아주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야, 근데 우리 변호사님 이렇게 책에 줄 긋고 메모까지 하면서 책을 보시네. 아니 너무 이게 현실에 와 닿기 때문에 제가 아주 고시공 받으시 정도 그랬어요. 아니 진짜 그러네요. 막 곳곳에 빨간 줄이 쳐 있고 메모가 써 있고. 우리 현실에는 너무 맞는 거야 이게. 제가 가지려고 그랬더니 이거 가지세요. 아니 변호사님 메모가 잔뜩 써 있어가지고 돌려드려야 그럼 하나 사드릴게요. 이거 아닙니다.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성국 TV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하여간 지금은 이게 그냥 단순한 좌대우 또는 뭐 어느 당 대 어느 당 간의 그런 선거가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느냐 어떠냐에 대한 체제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느냐, 그렇지 않는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나라가 되느냐 하는 그런 그 선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선거에 좀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사회 원로 또 정치 원로로서 아주 저기 댓글 보니까 우리 함성희 변호사님 말씀 듣고 아주 유쾌, 통쾌, 상쾌했다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을 좀 거칠어서. 아닙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에 대한 아주 냉철한 인식, 그리고 단일화를 어떻게 해야 해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기는 단일화가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경험과 그 정치적 지혜를 오늘 저희들이 말씀 들었습니다. 함성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